분주하게 돌아가거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지금 뭐 당이 합쳐질 건지 보수연대를 할 건지 또 민주당도 뭐 유력 인사들은 막 안 한다고 막 하지 뭐 또 뭐 지금 당장 우리 팩트도 남아있고 막 이런데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공화당 대표로서 혹시 우리의 정치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총선에는 뭐 많이 당선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뭐 큰 계기가 21대 총선에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패스트 트랙이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봐도 지금 한국당만 반대하니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변형이 되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실은 된다는 건데 그 정치판에서는 된다는 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길거리에서 막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공화당 유해 사람들, 보수우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업돼 있었죠. 그렇죠. 아, 판이 뒤집히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쪽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쟤네들이 저렇게 막 급박하게 차고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았다. 판을 우리가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조국 사태 이후에 뭐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런 데다가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보기엔 이게 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내겐내기죠. 지금 거의 지금 그 세력이 균형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약간 우리 측에서 보면 우리가 약간 올라가는 상승세고 저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기세다. 그런 차이 외에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연동형 비례가 나는 상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가 만약에 선거법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결국 50대 50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쪽 진보, 좌파, 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얘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태를 자기들이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하모니를 잘 이루고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처럼 요거를 잘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인원수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이게 전부 오합지졸인 거라 장군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지휘할 수 있는 지금 말하자면 지휘에 어떤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도 없고 또 그 오소리티를 앞으로 행사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뭐 잘 안 보여요. 대표님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대표님 아주 이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판을 지금 저만큼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옆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대표님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뭐 그냥 뭐 우리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자꾸 보니까 뭐가 숨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수가 잘 안 읽힐 수도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원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 경력에서 나온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한다면 저 판은 어쨌든 문재인을 앞장세우고 그렇죠. 문재인이 인기가 없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앞장서야 되고 결국은 조연 역할은 김정은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 나머지 엑스트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낙연마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연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그만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여기서 어떤 크리티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기회를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일운동하겠다 이거는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 이슈를 자기가 말하자면 문재인과 김정은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이슈를 자기가 잡겠다 이제 이런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이쪽은 한교안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니고 홍문종도 아니고 조원진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니에요 지금은. 김무성도 아니고. 김문종 뭐 벌써 아니고. 아니에요. 벌써 아니고. 벌써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저쪽에 문재인이나 김정은이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황교안 대표는 제1당의 대표이긴 한데 정치 경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대표님은 그런 경력은 있는데 지금 당의 당세가 약하고 이제 이쪽에 대항마는 유일한 대항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 전면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주문 중에 대부분 요즘 주문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용서할 테니까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 그런 리더십에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싸움을 이겨라. 일단 이겨놓고 보자. 한국당은 그걸 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당 외에서도 문재인은 죽어도 싫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주문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판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쫓아가겠다 이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면 쫓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쫓아 못 가겠다 이런 대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야, 그 대단한 첫 분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탄핵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네, 그죠? 그렇죠. 요새 탄핵한 사람들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자기가 사실은 탄핵을 했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사나이가 한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근데 요즘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칭송을 해요. 좀 변화가 보여요. 그 사람들도 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다 저희 동료 의원, 선배 의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잘 되는데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 오면 저 탄핵된 사람이 왜 저래 이러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니들 다 용서하마 다 하나가 돼서 뭘 하자 이렇게 만약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른바 보수 우파 저 꼴통이라고 해도 좋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보수 우파를 정통성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렇게 해서 만약 정권을 뺏어와도 다시 보수 우파의 위기가 생기면 이 타협한 놈들, 이 가짜 보수 같은 놈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쟤네들하고 진보하더라고 또 야합을 해서 또 시끄럽게 또 보수 우파를 또 말하자면 지지멸멸하게 하고 다시는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는 가능성이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넘겨준다. 이제는 찾아올 기회도 없다.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우리가 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씨앗이라도 남겨주자. 구름턱이라도 남겨주자. 그래야 몰랐습니다. 대단한.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화당이 뭐 일당이 안 되고 뭐 소수당으로 남더라도 오히려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가자. 이걸 그냥 무조건 합쳐가지고 이기자 하면은 옛날에 새누리당 때도 다 이긴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또 자기가 탄핵될 수 없는 상태죠. 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저도 사실은 뭐 이
보수를 많이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아쉽게 안타깝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을 무조건 이기위해서 다들 통합해서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리게 해달라고 저한테도 요청을 해요. 네. 그런데 이에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가 나오면 또 버릴 사람들이다. 네. 왜 저 사람 또 지금 왜 또 나서 탄핵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네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예. 왜 나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서면 이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이번에 개입을 박 대통령이 안 하시더라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보수의 정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보수의 정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만신창이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놈들이 유승민이나 예를 들어서 김무성이나 이런 놈들이 대통령 나와서 그거 해라 그러는데 야 어떻게 납작을 들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그런 주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냐. 다 이유가 또 그것까지 이미 글쎄 그것까지는 내가 대통령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단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약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유승민, 김무성 정말 몇 놈은 김영태 이런 아저씨들은 지목을 지가 쳐야 돼요. 권성동 이런 사람들 지목을 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나 저거니까 내가 여기 괴수니까 나는 죽는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 죄가 없다. 잘 몰랐다 그 당시. 그리고 우리가 선배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정치를 뭐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뭐 설득하기도 하고 뭐 해서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 잘 쓰면 얘들은 보수파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는 참수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어요. 니들이 참수하면 나도 참수하겠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안 나온다 그러고 뭐 그냥 인정하면서 안 나온다 하지 않았죠. 김무성 대표는 자기 잘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지금 선거에 안 나오겠다는 거지 정치에서 계속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쿠에서? 그렇죠. 마쿠에서 정치하는 건 더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은 거죠. 뭐 심지어는 뭐 서울로 나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나중에 보궐선거로 나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무슨 내각제 하면 무슨 총리하라는 얘기도 있고 참나. 좀 몰랐어요. 김세현이도 마찬가지예요. 당 망하려면 유승민이 당을 접수해가지고 유승민과 같은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어라.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그만두더니 감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양반들이 이제 정말 힘들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나 했더니 또 약간 숨은 너가 있었네. 아니 만약 진짜 그만둔다 그러면 그냥 푹 들어가서 안 나오고 기자 안 만나면 끝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렇죠. 나 은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기자 연락 오면 전화기 꼬동 내는 거죠. 그 당시 이충구라는 분 계셨잖아요. 진짜. 맞아요. 저 선배. 나 정치 은퇴한다. 딱 그날부터 일제 정치에 지읒자 붙은 사람들 만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에서도 그 산골로 들어가셨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실은 저를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의 처음에 보자마자 느낌이 이충구 의원 때문에 입문이 하셨구나. 이충구 의원이 저를 발탁했는데 저 자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 당시 뭐 사무총장, DR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충구라는 분이 딱 한 명 추천했는데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중앙위원장. 확인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셔서 제가 물어볼 수 없어요. 아니 그 DR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이충구 김동용. 이충구라는 분이 나를 추천한 거는 아는데 김동용이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는데 홍문정을 지구당위원장 시켜라. 그렇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우연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에서 한번 만났어요. 저기 어디에 태릉 골프 치고 오셨더라고요. 그 어른이 그 친구들하고 생전에 아니야 그렇죠 생전에 그 정치 그만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떡이냐 가서 인사했죠. 그랬더니 나보고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아유 내가 저런 사람 망친 것 같아. 그 말씀 하셨던 게 지금 귀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실 때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 그분이 정치하시면서 그 힘들었던 과정을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참 힘든 거다. 이 친구 선배가 저희 학교 선배예요. 지역사회 선배고. 근데 제가 행정고시 붙고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저도 이 친구 그 당시 의원이었죠. 그 장관을 마치시고 의원이었는데 그때 딱 오자마자 우리 촌 동네에서 그 인재들이 그 당시 줄이 중요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줄이라는 게 뭐 꼭 이것만 줄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선배들이 있으면 이렇게 지도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선배가 없어요. 행정고시 선배로 해서 그분이 내가 지도해 줄 테니 지역사회 선배니까 나를 높은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무관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인데 언제든지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이 친구 의원이라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려 그렇게 그만둬요. 그렇죠. 김무성 완전히 칼같이 그만두죠. 딱몇 월 며칠 딱 관둔다 딱 그러면 그 순간에 완전히 관두는 거지 김무성 그 양반은 관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쇼군으로 나가서 뒤에서 계속 정치를 뭐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